이슈인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인천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전통시장이라는 장소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맘때면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절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요. 봄철 화재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이경민 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만 되면은 불조심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봄철에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와 아무래도 이제 쾌청한 날씨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낙엽 같은 경우도 많이 건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들 이제 라이터 불이나 이런 화기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보통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등산을 가서 입산자들의 실화가 많은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이 지금 860건을 차지하고요. 그게 이제 봄철 화재의 3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음식점과 같은 네. 그 생활 서비스 시설이 16%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 화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이제 산불 화재와 네. 임야 화재 이렇게 겨울철 못지않게 자주 나는 편인데 봄철 화재의 30% 그리고 들불 화재의 42% 정도를 이제 봄철 산불 화재가 차지한다는 편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 이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참 어이없이 발생하는 그런 화재들, 한순간의 실수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 네, 일단은 작년 한 해 부산시에 2,199건가량의 화재 발생했는데요. 예. 이게 66억의 재산 피해와 이제 145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화재가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데요. 네. 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작년에만 54%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6억의 재산 피해와 49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실례로 3월 18일에 울산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 화재 원인이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으로 그렇죠. 시작돼서 참 안타까운 화재였습니다. 이게 20여 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는데 재산 피해만 1억 원가량이 났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이 또한 작은 부주의겠죠. 네, 촛불도 작은 불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촛불 요새 뭐 잡내 제거라든지 네네. 젊은 분들은 이벤트용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이게 눈에 잠깐만 멀어져도 이제 촛농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촛농이 다 녹게 되면은 주변에 장식물이라든지 카페트에 옮겨 붙게 되고 네. 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초가 녹으면서 네. 번진 불이 굉장히 대형 화재로 커질 수도 있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탄 건축물 건물 화재와 네네. 그 수영구에서 난 중학교 그 화재의 공통점을 한 가지 보면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용접 불티 하나도 굉장히 작은 불씨라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대형 화재로 키운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그 소래포구 화재, 네. 뭐 부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나 뭐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가, 상점들이 워낙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문어발식으로 이제 콘센트를 많이 꽂아 놓으시고 그게 피복이 벗겨진 경우도 있고 이 피복이 벗겨진 채로 얼키설키 좀 있다가 그 상태에 불은 안 나는데 갑자기 뭐
그 먼지라든지 그렇죠. 물기가 닿으면 합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불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도 일단 많을 뿐더러 워낙 이제 예전부터 역사가 네. 오래된 그런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구조도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네.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예방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는 법률상 등록된 전통시장이 177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 시장의 취약 요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저희가 부산 시내 점포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78개소에 대한 즉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 예. 합동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요 실시한 사례로 17개의 불량 지적해서 시정 보완을 실시했습니다. 17개요? 네네. 17개면은 그 시장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발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17개의 적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오는군요. 네, 일단은 또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더 많겠지만은 예. 이제 크게 봤을 때 크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사이 통로가 또 좁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중부 소방서인가요? 그 네. 작은 소형 소방차가 또 네, 도입되기도 네, 하고 이런저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자 이런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 시장이나 뭐 상가나 네. 다중이용업소는 또 소방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저희는 네. 다특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관할 소방서에서는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령 소개도 하고요. 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방 방화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이렇게 교육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받는 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제 신규로 개업하거나 예.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이제 새로 주인이 되는 사람이면은 다 네,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경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이전 같은 경우 같으면 이제 신규로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됐던 걸 이제 보수 교육이라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할 소방서에서 안내가 되는 내용이고 예.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업소의 업장 그 사장님들 그 스스로 안전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장도 지키고 스스로의 안전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도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작은 불씨가 네. 큰 화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화재를 진압하기도 복구하기도 서로 막 힘이 많이 듭니다. 네. 들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서도 막 그랬듯이 문어발식 콘센트를 많이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관리도 중요합니다. 먼지나 분진 이런 게 쌓여있으면 좀 털어주시고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얽히설키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에도 좀 풀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과열 화재 또한 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요. 음식물을 이제 가스레인지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잠자리에 드시거나 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출동을 나가 보면 그런 화재로 음식물 과열 화재로 나가는 건수도 꽤 됩니다. 적지 않군요. 네네네. 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올려놓으실 때도 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불이 있으면은 그 옆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되겠군요. 네, 아예 뭐 배제를 시키고 생각하시면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제 안전 불감증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게 참 부주의의 한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 정도 네. 이제 배제를 시키시고 그렇게 불을 쓰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한 번 더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주의를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화재가 네.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불이 났다 하면은 이제 소화기로 끄는 게 최우선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요즘 가정에 네. 일일이 소화기를 다 비치를 네.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요걸 이제 비치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건 하고 있고 일단 소화기에 대한 화재 진압이 최우선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네. 손쉽게 할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가 있으시다면 그 점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소화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외관을 한번 보시고 이제 먼지 있으면 좀 털어주시고요. 예. 이제 거꾸로 들게 되면은 이제 가루가 사르륵 사르륵 흐르는 소리 납니다. 아, 느낌이 나는군요. 소리가 네네. 함께. 소리와 함께 나는데 그게 이제 분말이 굳지 않고 잘 있구나. 네,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그렇게 사르륵 사르륵 잘 소리가 나면 분말이 굳지 않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스 충합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 예전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 압력계라고 해서 소화기 자체에 압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요새 나오는 소화기들은 다 지시 압력계가 부착되어 손잡이 쪽에 나옵니다. 다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알고 계시듯이 그 손잡이 옆에 지시 압력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록 바탕에 그린 존이 있는데 바늘이 그쪽 안쪽에서 움직여야지, 그거보다 좀 떨어졌다거나 좀 과압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 압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이제 가스를 충합시켜도 되지만 저희는 웬만하면 새 것으로 교환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고, 뭐 가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를 더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이제 특수 업체가 있는데 그건 또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찾기도 어렵고, 이제 시중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마트에 파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관할 소방서에 물어보시면 그것도 잘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저런 뭐 장비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시민들께 좀 화재 예방, 우리가 평소에 뭐 불조식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화재는 이제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연기와 그 다음 사후에도 그게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는 이제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이제 봄철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등산하실 때 이제 담뱃불이나 성냥 화기 취급하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 해서 이제 각 소방서에서도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독주택에 이제 보급이 안 된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 시골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불이 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이야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더라도 그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인 대처가 됩니다. 힘없는 어르신이 즉각적으로 불은 끌 수는 없지만 도망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제 주택에 하나씩은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소화기 자체도 같이 비치를 해 놓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까지 설치가 된다면은 초기 소방대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겁니다. 하신 거고요.
일단은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화재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재가 안 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참 알고도 제대로 네. 하지 못하는 게 또 불조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산 지역에 산불이 없도록 화재가 없도록 앞으로도 많이 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홍보 활동에도 저희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